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서울을 가는 비유를 들면서 도박을 끊어갈 때 어떻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길을 만들 일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께서는 이전 영상을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생뚱맞죠? 일꾼.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몸속에 도박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랑 뭔가 맞설 일꾼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일을 얘가 하는 일 말고, 이 도박이 하는 일 말고, 도박과 다르게 행동하게끔 만들어줄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 일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그냥 일꾼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좀 좋은 용어가 생각나면 그때는 좀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은 그냥 제가 일꾼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 걔가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도박을 잘 끌어갈 수 있어요. 감사한 존재죠. 근데 지금 그 일꾼이 대부분 다 있어요. 있는데 자기 힘을 제대로 못 발휘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걔 힘을 어떻게 좀 길러줘야 되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걔가 있다는 증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도박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 때 있죠. GA에서는 이럴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간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돌아온 거죠, 정신이. 그렇게 정신이 온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온전할 때 그 온전함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 일꾼이에요. 우리가 한 번씩 도박을 하다가도 정말 맑은 정신에 이걸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아직은 좀 약하지만 일꾼이 있어요. 그렇게 일꾼이 한 번씩 일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없는 거 아니고 약한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정말 약한 분들. 정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물론 그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꾼을 어떻게 좀 키워줘야 되냐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왜 우리는 도박을 못 끊을까, 도박을 못 끊는 핵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기능이 망가졌다 이렇게 제가 계속 표현했는데 머릿속에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기능이 망가졌다라고 했는데요. 그 망가진 기능을 되살리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는 치료를 하기 전에 나를 치료시켜줄 내 일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옆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들도 있고 우리 협신자들 있고 센터에 누구도 있고 같이 도박을 끌어갈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도 있듯이 내 마음속, 내 정신, 머릿속 안에도 나랑 함께 도박을 끌어가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안에서 일해줄 사람. 그래서 그 능력을 키우려면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뇌 연구하신 분의 그 자료를 보고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적용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꾸준히 오래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6주에서 8주 이상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의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누군가가 해당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주 드는 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주 드는 손을 올리려고 하다가 내가 연습하기로 했지 이 방향을 바꿔보고 순서를 바꿔보는 거를 그래서 이걸 내리고 잘 드지 않은 반대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딜 들어갈 때 혹은 차를 탈 때 이럴 때도 문을 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때 자주 여는 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손으로 자주 여는데 이렇게 자주 쏘는 손으로 문을 열려고 할 때 자주 쏘는 손을 멈추고 반대손으로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걸을 때도요. 오른발이 먼저 많이 나가시는 분도 있고 왼발이 먼저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하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출발을 할 때 어떤 발이 먼저 나가는지. 그래서 먼저 나가는 발이 있다면 그 발을 멈추고 다른 발부터 나가보는 거죠. 또 있습니다. 양치질 같은 것도 그래요. 내가 주로 하는 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방향을 난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럼 아마 대부분들이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근데 호흡은요, 들어 마시는 것도 호흡이고 내쉬는 것도 호흡이에요. 그래서요, 호흡은요, 내쉬는 것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코가 원래 내쉬고 흡이 들이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도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왜 이 연습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도박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쭉 가죠. 자동적으로 쭉 가죠. 그래서 순간순간 멈출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라고 딱 알 때 이걸 멈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많이 먹어요. 근데 밥을 먹다가 언제 멈출까요? 배부른지를 알았을 때 멈춥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내가 지금 어떨 때지? 라고 알 때 우리 행동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키워야 될 일꾼. 일꾼은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왼손을 많이 쓰냐 오른손을 많이 쓰냐, 왼발을 먼저 많이 나가냐 오른발을 먼저 많이 나가냐, 양치질을 오른손을 하냐 왼손을 하냐, 호흡을 들이마시는 걸 먼저 하냐 내쉬는 걸 먼저 하냐, 이런 거를 관찰을 함으로써요, 우리 일꾼의 관찰 능력을 키웁니다. 그러면 우리 행동을 훨씬 멈추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박을 끊어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도대체 누가 끊어갈 거냐가 있잖아요. 누가 이 일을 해줄 거냐. 마음속에서 이 일을 해줄 사람도 없는데 부탁되고 도박부터 끊어간다고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참고 막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줄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일꾼이 가져야 될 능력이 뭐냐면 아까 그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전문 용어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가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순서를 바꿔보면서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핸드폰을 맨날 뭐 오른손으로 드냐 왼손으로 들고 다니냐. 근데 오른손으로 들고 다닌다고 하면 왼손으로 한번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렇게 일상에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요, 집중적으로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거는 제가 제 영상 밑에 쪽에 보면 조그만한 세모 화살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유튜브에 좋은 자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쓰는 그 자료를 하나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를 클릭해서 연습을 하시고요. 또 제 블로그에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걸 링크의 제목은 뭐냐면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바디, 몸, 스캔, 훑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알아봐야 한다고, 관찰하면서 우리가 관찰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 연습을 영상에 따라서 뭐 짧게는 10분짜리부터 해서 많게는 40분도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아직은 힘드니까 우리가 한 10분짜리만 해보시게요. 그래서 그게 좀 익숙해지면 15분, 20분짜리 좀 늘려보시고, 좀 익숙해지면 좀 늘려보시고, 아니면 10분짜리만 계속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는 그 능력, 우리 일꾼을 키워줄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밖에도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것들이 같이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박을 끊을 마음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 분들은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도박을 참는 선에서밖에 도박을 못 끊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도박을 오래 끊으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박 중독자의 심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 현재까지 도박을 끊어가는 분들을 관찰해 본 결과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고 있고요. 그래서 도박을 끊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도 제작해서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제 이야기가 다 답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이제 답이 아니라면 그때 가서 또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또 내용을 또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이 방법은 꼭 제가 쓰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다 이미 밝혀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왜 우리가 뭐 운동할 때도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매거가 돼가지고 운동도 잘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6주에서 8주 정도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효과가 있어요. 6주에서 8주도 아주 최소로 잡은 거예요. 쭉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디스캔 이거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나 혹은 잘 때나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이런 시간대나 그런 공간에서 조용히 틀어놓고 앉아서 10분, 15분, 누워서 10분, 15분 다 좋습니다. 언제든지. 보통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면 더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 내용 도박을 끊다가 재발되신 분들 그리고 또 도박을 오래 끊어가신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이들 아쉬워하시거든요. 꼭 좀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